자, 반갑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공통 과목 주관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삼가함수 도형 활용 문제고요.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A, B, C, 그 다음에 D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 지금 B, 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그냥 3K, 여기 K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세타라고 돼 있고요. AD의 길이가 루트 2예요. 여기가 루트 2고 그 다음에 AB 대 AC가 2대 1이에요. 요거 대 요것이 2대 1인데 근데 코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게 이제 중간에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2대 1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그냥 식으로 쓰면 되죠. 뭘 식으로 쓰냐? 요거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거 식으로 딱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AB 제곱 이거 대 AC 제곱 이거의 비율은 4대 1이겠죠. 2대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AB 제곱 자 요거하고 AC 제곱 이걸 이렇게 곱해서 써봅니다. 그러면 AB 제곱이 4AC 제곱인데요. AB 제곱을 써봐요.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9K 제곱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더하기 2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죠. 그래서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루트 2, 루트 2, 2에다가 요까지 4에서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9K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K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AB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의 제곱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AC의 제곱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여기가 세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써주시면요. K제곱에다 더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그래서 저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요. 루트 2 루트 2 해주면 4가 돼서 얘랑 없애줘요. 그러면 여기가 K제곱에 더하기 K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것이 이거의 4배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4배의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 이거랑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4K제곱을 이쪽으로 넘겨봐요. 그러면 5K제곱 자, 그 다음에 얘 4K 이거 이쪽으로 딱 넘겨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7K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있고 요거 8인데 요거 이쪽으로 넘겨볼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6 자, 요것은 0 이렇게 되겠어요. 인수분해가 될 텐데 여기 5K 여기 K 그 다음에 여기에 2하고 3 그러면 2하고 3 쓰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K 여기가 3K 되니까 자 그래서 K 값은 양수니까 2죠.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K 값이 2라고 구해졌으니까 이제 여기 값이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여기 ABD의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했어요. 그럼 분명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인 법칙 가주셔야 되잖아. 그러려면 대각의 크기하고 대변의 길이 요게 나와야 되거든. 여기 코사인 세타 요거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코사인 세타가 나와 있죠.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 요거 구해보시면요. 여기가 4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AB의 길이. 자, AB의 길이가 여기 AB의 제곱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K 대신 지금 여기 2 구한 거 있잖아요. 2 구한 걸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여기 36 그러면 여기 2 구한 거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32죠. 이게 AB의 길이의 제곱이고요. 거기다 루트 씌우면 요거 루트 씌우면 4루트 2 요게 지금 A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4루트 2니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 이렇게 놓으면 이 R 사인 법칙에 따라서 사인 세타 얘가 4분의 루트 14죠. 그래서 4분의 루트 14 자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길이 4분의 4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 2 이렇게 없애주시면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얘 번분수로 이렇게 딱 올라가고 여기 루트 2랑 얘 나눠주시면 루트 7 그럼 루트 7분의 8 이렇게 되죠. 지금 외접원의 넓이 구하라 했는데 넓이는 그러면 이거의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가 7 그 다음에 여기는 64 이거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하고 더해주시면 답이 71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어떤 삼각형에서 분할선이 나왔을 때 하는 행동에 관한 거예요. 분할선이 나왔을 때 보통 길이들을 구하는 작업들 있죠. 그거는
여기하고 여기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양쪽에서 돌려가지고 그것을 뭔가 연계시키는 거, 요런 작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할 땐 당연히 사인 법칙 요거 쓰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20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예요. 거기 이제 관계가 나와 있는데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 자, 요것이 여기 N분의 AN. 자, 여기 AN이 3 이상일 때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AN이 3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 자, 그때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 자, 이것을 구해보시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A1을 구하는 건데 오히려 A6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대입하면서 나열하는 문제인데 나열의 방향을 거꾸로 나열해도 괜찮죠. 뭐냐면 6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6번째 항을 이용해서 5번째 항, 5번째 항을 이용해서 4번째 항, 이런 식으로 거꾸로 구해나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6이 2라는 걸 이용해주면 이제 A5 이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요것인데요. A5는요,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N 대신 5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N 대신 5를 대입하면 이거 물론 식을 아예 거꾸로 작성하고 대입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되고 그냥 대입해도 되는데 자, N에다 5를 대입하면 여기가 A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A5, A5, A5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자, 일단 A5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지 3보다 작은지 뭐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얘가 2예요. 2가 10하고는 뭐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럼 여기 2 딱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다 5 들어가시면 5분의 A5가 2, 요거니까 A5가 10이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N에다가 4 대입해 보는 거야. N에다 4 대입하면 A5는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A4가 3 이상일 때 하고요. A4가 3보다 작을 때하고 양상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거 케이스 나눠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왜냐면 이 케이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A4가 3 이상일 때 이거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4가 3 이상 이렇게 될 때는요. 여기 A5가 1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A4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A4가 40 되겠죠. 4 곱하기 10 해서 A4는 4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A4가 40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 길을 일단 쭉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A4가 40이 되면요. 여기에다 이제 3 대입해야 되겠죠? 3 대입하면 여기가 40 이렇게 되는데 40이 이거랑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이쪽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쪽 길로 가주시면 여기 N에다가 이제 3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40 이렇게 돼서 120이 되겠죠. 그래서 A3 요게 120이에요. 뭐 마침 3 이상이 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A3가 120이 되면 얘가 10이랑 안 맞아요. 그럼 또 여기에다가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대입하시면 A3가 2분의 A2랑 같으니까 A2가 2A3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2배 합니다. 그러면 이게 24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0이 또 10이랑 안 맞으니까 이쪽에다 또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다 딱 대입해 주시면 여기가 240, 여기 N에다 1 대입한 거야. 그러면 A1이 3 이상일 때 A1이 그냥 240이랑 똑같죠. 그래서 A1은 2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길이 하나 나올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4가 3보다 작을 때, 자, 요때 보겠습니다. 자, A4가 3보다 작을 때는요, 현재 A5가 1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A4가 3보다 작으면 여기 A5가 10이다? 뭐 그냥 맞아요. 그래서 A4가 3보다 작을 때 일단 다 되는구나. 3보다 작은데 얼마인지는 현재 모르겠지만, 그건 다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A3을 또 구해봐야 돼. A3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N에다가 3 대입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3 대입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A4 이게 들어가는데요. A4가 10,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죠? A4가 3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딱 가면요. 여기 N에다가 3 대입하시면 A3가 여기 3A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 A3가 3A4 이렇게 나와줘야 하는데 근데 이 A3가 3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3 이상이 될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4가 1 이상일 때만 얘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3보다 작은 것 중에서도 A4가 1 이상일 때만 성립하고 1보다 작을 때는 아예 성립하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A4가 1 이상일 때 그리고 여기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구나.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3를 내가 구했어.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또 A2를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3A3가 여기 n에다가 2 대입이야. 그럼 여기가 A3가 들어가는데 그 A3가 3A4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근데 얘가 잘 보시면 A4가 3보다 작거든요. 요거까지 이제 다 써주면 여기 A4가 사실 요렇게 되겠죠. A4가 1 이상이면서 3보다 작은 거예요, 현재.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3A4는 9보다 작으니까 1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 길은 또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쪽 길 또 갈 가능성 요거 보셔야 되는데 n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A2가 2A3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2가 2A3 이렇게 되는데 근데 A3가 3A4였어요. 3A4. 그러면 여기 3A4 들어가면 6A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언제 성립하는 거냐? A2가 3 이상일 때나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 이상일 때나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A4가 2분의 1 이상일 때나 얘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A4가 1 이상이니까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A2가 6A4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n에다가 또 1 대입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다가 n에다가 1 대입 요거 해봐요. 그러면 A2가 A1이랑 같아요. 그래서 A1이랑 같으니까 여기 A1 자체가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A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걔가 3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3 이상 요것은 성립해요. 자, 6A4니까. 자, 그래서 이쪽은 성립해서 결국 A1이 6A4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A1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6A4 이거 가지고 이제 범위 구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A1의 범위가요. 이거에다 이 6배 하시면 돼요. 그러면 6부터 여기 1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연수가 뭐가 있냐면 6부터 17까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합 구해보시면 이게 12개예요. 그래서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의 12개의 합이죠. 그러면 2분의 12의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주면 여기 6 되겠고요. 여기가 23 이렇게 되니까 요거 13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까지 오는 건 또 그대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A2가 6A4까지 오는 거야. 뭐 그대로 왔어요, 아까. 근데 이제 이 A2가 6A4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요 A3 같은 경우는 여기 3A4가 이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길로 가기에는 여기가 지금 3보다 작아서 A4가 얘가 9보다 작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가 6A4가 되는 순간 이 길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지. 왜냐면 6A4가 10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A2가 요게 10 되는 경우. 자,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A4가 6분의 10 돼가지고 3분의 5입니다. 그래서 A4가 3분의 5일 때 이게 가능하냐 봤더니 3분의 5가 이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가 지금 뭐냐면 A2는 현재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A2가 10이 될 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A1이 3보다 작을 때죠. A1이 3보다 작을 때 A2가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A1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A1이 자연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A1은 1하고 2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의 합, 이거는 합이 3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결과물이 여기 240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8이 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합이 3 이렇게 되겠죠. 얘 더해주면 141 되겠고요. 얘까지 더해주시면 381.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이제 구간별로 나뉘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특히 또 절대값 함수가 두 군데가 있는 거야. 절대값이 두 군데 있을 때 미분 가능성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내용에 관한 거예요. 우리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구간별로 나뉘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섞인 문제가요. 21학년도 수능 나형 30번. 여기에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분 가능성은요. 요게 이제 미적분에서 2015학년도 수능 30번 문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 문제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지금 구간별로 일단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여기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자, 요때가 여기 절대값 fx, 자, 요거에 마이너스에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얘가 실수한 채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0에서 조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얘가 는영되는 곳과 얘가 는영되는 곳, 이런 곳을 조사해 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어디부터 조사하겠냐? 얘가 는영되는 곳부터 조사할게요. 왜냐면 여기가 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확실하게 어디가 는영되는지 알잖아. x가 2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0 이상인 범위에서는 2일 때요. 그래서 x는 2에서 미분 가능해야 한다. 이 조건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쓰다 보면 여기 0에서의 조건이나 뭐 이런 것도 약간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0에서 먼저 써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 문제긴 해요.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가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x는 2에서 한번 미분 가능성을 먼저 조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얘 있죠, 얘. 얘가 여기 2에서 미분 불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성질이 있어요. 이게 절대값, 절대값 이렇게 있는데 그걸 뺐잖아. 미분 가능 뿔마 미분 가능과 미분 가능 뿔마 미분 불능과 미분 불능 뿔마 미분 불능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이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게 원래 이제 개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미분계수식 있죠? 그게 수렴한다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극한식의 미분계수식, 그 극한식의 수렴 발산하고 관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 단원에서 저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다. 수렴 더하기 발산은 발산이다. 발산 뿔마 발산은 모른다.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같은 거? 그거는 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해. 이게 수렴 뿔마 수렴은 수렴. 그래서 똑같이 미분 가능 뿔마 미분 가능은 미분 가능이고요. 수렴 뿔마 발산은 발산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 뿔마 미분 불능은 미분 불능이에요. 근데 여기 발산 뿔마 발산은 모르기 때문에 미분 불능 뿔마 미분 불능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미분 가능, 그 다음에 미분 불능,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기 x는 2에서 잘 보시면 얘는 x는 2에서 미분 불능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 2에서 요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절대값 붙이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 이렇게 꺾여서 여기 미분 불능이지? 자, 그러면 한쪽이 미분 불능이라고 이미 나와버렸어. 한쪽이 미분 불능이라고 나와버렸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이 어떻게 돼야 미분 가능이 되지?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지. 나머지 한쪽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되게 미묘하게도 미분 가능 쪽으로 막 노력해야 미분 가능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미분 불능이 돼줘야 미분 가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여기 미분 불능이 이미 하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게 미분 가능이 돼버리면 오히려 미분 불능이 돼버려요. 그래서 x는 2에서 얘가 미분 불능이니까 얘도 x는 2에서 미분 불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성질에 따라서 얘가 x는 2에서 미분 불능이 되려면 f2 요게 0이 되고요. f'2 요게 0 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만족해야 되면서 근데 요것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분 불능 뿔마 미분 불능이 이제 되게끔 했어.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 미분 가능이 될 수도 있고 미분 불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미분 가능이 되게끔 해야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제 이 조건 f2가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게 되기 위한 조건, 이것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값을 그냥 처음부터 풀어버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절대값을 좀 안 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절대값을 안 풀고 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풀고 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이제 안 풀고 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기 싫어질 수 있으니까 안 풀고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f2가 0이지 않습니까? 내가 2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2 이거 보내요. 요거의 극한, 자 요걸 보는데요. 절대값 fx, 그 다음에 여기 f2가 0이지 않습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어차피 0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분계수식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이제 보시면 얘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2에다가 절대값 x 더하기 2, 절대값 x-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 여러분들이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절대값 AB, 이것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지금 제가 이렇게 절대값을 다 쪼갠 거야. 여기 절대값을. 자, 이렇게 쪼갠 뒤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x-2를 옆으로 치워. 여기 x-2라고 딱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요걸 딱 넣어. 여기에 절대값들이 왕창 있어서 내가 지금 꼴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꼴 맞추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딱 써주면 여기는 이제 2 플러스로 보냈을 때 우극한을 생각해봐. 우극한은 여기가 x-2로 나오니까 약분하면 1이에요. 1. 좌극한은 여기가 x-2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여기 부호가 다르거든요. 자, 그거에다가 이거의 극한을 취해봐요. 이거의 극한은 이쪽 극한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절대값으로 딱 합쳐서 보시면 x-2분의 요거의 극하니까 f'2예요. 이쪽 극한 보시면 여기가 약분돼. 그래서 요거만 남아. 요거. 여기에다 x를 2 이렇게 보내봐. 그러면 여기가 4 절대값 2 하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나오냐? 우극한은 1 곱하기 얘가 1 곱하기 절대값 f'2 이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고요. 좌극한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의 수렴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f'2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f'2의 절대값이 8이죠. 그래서 f'2가 뿔마 8이구나.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를 절대값을 풀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x는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걸 구간별로 나눠서 한번 내가 보겠다. 뭐냐면 x가 2보다 살짝 작을 때하고 2보다 살짝 커 나왔을 때. 요거는 그 실수 전체에서 내가 구간 나눈 게 아니고 이 근처에서만. x는 이 근처에서만 그냥 딱 구간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2보다 커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절대값이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절대값 fx 자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에 여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가 2보다 작을 때 자 요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또 여기가 절대값 fx 요거에다가 저기가 이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f2가 0이 돼야 했거든요. 아까 여기서 f2가 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f2가 0인데 이게 0 좌우에서 얘네가 부호가 어떻게 풀리지? 요걸 이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0 좌우에서 부호가 어떻게 풀리나?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케이스를 다 나누는 거야. 왜냐면 그냥 f 이렇게 풀리는 경우 f 이렇게 풀리는 경우 막 다 나눠볼 수 있잖아. 그거대로 이제 풀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 f 이렇게 풀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분의 구간별로 나뉘어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 써주면 f'2 요거에다가 요거 미분해봐. 4x지? 거기다 2 대입해봐. 더하기 8.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f로 풀리면 f'2 여기 미분해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아니 플러스 8 마이너스 8 이게 같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여기 8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그래서 여기 f 이렇게 풀리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f 풀려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뭐냐? 한쪽은 f, 한쪽은 마이너스 f 이렇게 풀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쪽은 f, 한쪽은 마이너스 f 이렇게 풀리는 경우.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이 f, 요게 마이너스 16 하니까 f'2 요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으로 딱 넘어가고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f'2가 16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8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구간별로 다 나눠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x는 2에서는. 자, 일단 x는 2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x는 0에서 이거 이제 또 풀어줘 봐야 돼요. 자, x는 2에서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x는 2에서가 결국 결론이 f2가 0 되고요. 그 다음에 f'2가 뿔마 8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걸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 지금 f2 요게 0이고 그 다음에 f'2 요게 뿔마 8 이렇게 되는구나. 자, 요거 일단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는 0에서 조사해 줘야 돼요. 그럼 0에서의 미분 가능성 요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일단은 이제 얘가 연속은 돼야죠. 연속은 돼야 되니까 여기다 0 대입, 여기다 0 대입한 게 일단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0. 자, 요거 이제 써요. 이 연속성 조건을 왜 먼저 쓰냐면요. 이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는지 약간 느낄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건데 마이너스 F0. 자, 요거 이제 딱 써보고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절대값 F0 이렇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또 0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8 돼가지고요. 마이너스 8 절대값. 근데 8이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 아니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F0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F0 돼서 이거 없어지면 0이 마이너스 8.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F0이 0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F0 이렇게 나와.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2F0이 8 이렇게 되니까 F0이 4죠. 그래서 F0이 4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음수가 될 때는 아예 안 되고요. 자, 그래서 F0이 4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 뒤에 이제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 써야지. 프라임 이거 써야 되잖아. 근데 약간 애로사항이 뭐냐? 여기 절대값이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야. 거기서 프라임을 어떻게 쓰지? 근데 이 연속 조건을 쓰고 나면 뭐야? 0에서 함수값이 4야. 그러면 얘가 0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때 0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 4 근처의 값이겠지. 4 근처의 값이니까 거기서 양수지. 그래서 0 근처에서만 딱 봤을 때 0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그 0 근처. 거기서만 봤을 때 얘가 양수예요. 그래서 그냥 fx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 성질 이거 딱 쓸 때는 요거 프라임.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0 이렇게 되고 여기가 그냥 fx로 나온다고 0 근처에서는. 그러면 그거에다가 미분해주면 f 프라임 0.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미분함. 여기는 이제 0 근처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 0일 때 마이너스 8이잖아요. 마이너스 8이니까 음수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값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이거에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또 있어. 그러면 제자리겠지.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8 그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지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뭐 한 거냐면 요거 미분해야지. 미분하면 여기 4x예요. 4x. 거기다가 이제 0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f'0 이게 0 된다. 이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f0이 4, 얘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 4개 가지고 식 세팅을 합니다. 자, 식 세팅 하실 때 지금 여기 2개가 0에 관한 것이고 2개가 2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 다 접선 조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얘가 0에서의 접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 그 다음에 함수값이 4. 여기는 2에서의 접선, 뭐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통 이런 거 나오면 둘 중에 한쪽 가지고 식을 세팅하고요. 나머지 쪽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보통은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쉬우니까 여기 가지고 식 세팅해 볼게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세팅해 보죠. 최고 차이 계수 안 나와 있어요.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에다가 여기 f'0이 1창의 계수예요. 그래서 1창의 계수가 0이고요. f0이 상수항이죠. 그래서 상수항 4.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 상태에서 요거 이제 넣습니다. f2가 0. 자, 그러면 여기 f2 요거는 8a 더하기 4b 더하기 4 이것이 0이다. 그래서 여기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구나. 자, 이런 식 하나 일단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저거 미분하세요. f 프라임 x 요게 3ax 제곱에 더하기 2bx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2 대입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a 더하기 4b 이렇게 되는데 얘가 뿔마8이야. 뿔마8. 그러면 여기에 b가 마이너스 3a에 뿔마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두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연립합니다. 자, 일단 플러스 2일 때는요. 요거를 이쪽으로 딱 넘기면 a가 되고요.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3. 그래서 a가 3이에요. a가 3일 때는 여기다 3 대입하시면 b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일 때는요.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a고요.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b,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가 1이에요. 자, 그래서 fx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fx가 하나는 3x의 3승 마이너스 7x의 제곱 더하기 4라는 식과 다른 하나는 여기 마이너스 x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4 이런 식이 나옵니다. 둘 중에 답이 뭐지? 약간 이런 게 궁금할 수 있는데 나 다 푼 것 같은데 조건 다 쓴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조건을 다 쓴 게 아닙니다. 뭐를 안 썼냐?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사실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절대가함수의 미분 가능성 성질 쓸 때
얘가 는영되는데 해서 x는 2일 때 조사했잖아요. 사실 여기가 는영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f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제 f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f가 는영되는 곳, 거기가 있다면 거기에서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fx가 는영되는 곳이 있는지 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1 대입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기다 1 대입해 보시면 0 돼요. 그래서 저희가 x-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3x의 제곱, 자, 이거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마이너스 7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돼야 되고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인수분해 되는가 요거 보시면 여기 3x, 저기 x,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희 절대가 fx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x가 0 이상인 범위에 있었어요. 0 이상인 범위에서 는영되는 곳이 1하고 2가 있지 않습니까? 1하고 2. 자, 근데 그러면 2에서는 어떻게 됐냐? 2에서는 아까 이 조건 만족하면 된다 그랬거든? 요 조건 만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2에서는 이 조건 만족하거든. f2가 0. 지금 그렇게 만족하게끔 잡은 거야. 그 다음에 f' 요게 만족하게끔 잡은 거지. 뿔마 8 중에 하나 되게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 1에서가 문제지. 1에서. 여기가 여기 x-1의 1승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값 fx는 x는 1에서 미분 불능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x는 1에서 미분 불능이에요. 근데 내가 요걸 이제 보라고. 미분 불능이 하나 나와 있을 때 다른 쪽이 미분 불능이 돼야 그나마 미분 가능일 가능성이라도 있거든. 근데 얘가 1에서 어떻게 되냐? 이거 보시면 얘는 1에서 꺾이는 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해요. 절대값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1에서 미분 가능. 그럼 미분 불능과 미분 가능 덧셈 뺄셈 하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미분 불능이야. 그래서 제가 x는 1에서 미분 불능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답이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요게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사실 이거 무조건 x는 2 대입하면 0 되죠. 그렇게 되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f2가 0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다 2 대입하면 원래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x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로 딱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x제곱. 그 다음 무조건 인수분해 되니까 요렇게. 그러면 얘가 는영되는 실근은 없지 않습니까? 판별식이 음수니까. 그래서 는영되는 게 x는 2밖에 없어요. 근데 그 x는 2에서는 괜찮다니까 아까 여기 f2가 0이 되면 x는 2에서 그 다음에 요게 0 아니고 요게 뿔마 8 되고 이렇게 되면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fx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 밑에 게 바로 fx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f의 마이너스 5 이거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는 뭐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마이너스에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 25에다가 마이너스 5 더하기 2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2, 여기는 7. 그러니까 여기 154 요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22번 문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두 가지 포인트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해석하는 거 있죠?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절대값이 있는 거. 요게 바로 이 기출하고 되게 관련이 있거든? 그때 그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일단 연속성을 먼저 써본다. 연속성을 써보면 결국 이 0 근처에서 요거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풀어서 구간별로 나뉘어진 함수의 미분가능성 성질. 요걸 쓰시면 그냥 잘 풀린다. 자, 요게 바로 저 기출에서도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저거랑 같이 정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번까지 해서 공통 과목 주관식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차시에 선택 과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